오늘 한번 알아볼 내용은 크랭크의 규격과 사양표에서 이렇게 말하는 각종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바이크 커뮤니티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질문 중에 컴팩트 크랭크는 뭔가요? 스탠다드는 뭔가요? 부터 해서 여러 가지 크랭크 관련한 질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자전거는 105가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에 105 사양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CR 7000 이렇게 보면 할로우 테크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할로우 테크2는 시마노 기술 이름인데, 이 크랭크 암에도 안쪽에 가공을 해서 구멍을 뻥 내서 감량을 하고, 이걸 막혀 있지만 시마노 105 같은 경우는 할로우 테크2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또 감량을 하고, 그래서 그 두 기술을 합쳐서 이제 할로우 테크2라고 합니다. 사양표를 이렇게 쭉 보면 처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약간 낯선 개념이 체인 라인이라는 체인 라인 4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양표에서 말하는 이 체인 라인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전거의 중심, 거칠게 이야기해서 시트 튜브의 이 중심, 가상의 중심점에서 큰 체인링과 작은 체인링 이 사이에 또 가상의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 중심과 중심 사이에 이 거리, 그 거리를 크랭크 사양표에서는 또 체인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수치는 뭐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냐면은 변속기 사양표에서 나오는 체인 라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속기 사양표를 이렇게 확인해 봐도 체인 라인 이렇게 해서 4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일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일치해야 작동이 변속이 원활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연하게 변속기는 이 플레이트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마냥 이렇게 막 당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령 이게 이 크랭크를 갖다가 체인 라인을 변속기에 맞추지 않고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길게 됐다. 체인 라인이 길게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변속기가 변속을 못 해주겠죠. 체인을 당겨줘야 되는데 이게 체인링이 너무 멀게 나와 있으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반대로 이거는 그대로인데 체인 라인을 너무 안쪽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체인 라인이 짧게 된 부품을 장착했다. 그러면 변속기 한계 조절 나사를 아무리 세팅을 해도 체인이 이렇게 변속기 플레이트에 닿아서 소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워낙 제조사에서 단수만 이렇게 맞춰서 부품을 선택하면 체인 라인은 다 맞춰서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건 아닌데, 자전거 공작소를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전거 정비에 다른 유저들보다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겠죠. 그런데 사양표를 봤을 때 체인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면 그것도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체인 라인은 그런 의미다. 앞변속기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수치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또 할 게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양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50, 34, 52, 36, 53, 39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컴팩트니 스탠다드니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50, 34T는 컴팩트, 52, 36은 세미 혹은 미드 컴팩트, 그 다음에 53, 39는 스탠다드 이렇게 구분하는데, 또 근래에는 48, 32
46, 32T 조합의 뭐 제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서브 컴팩트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이제는 이제 그런 명칭보다는 그냥 T수를 밝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다른 조합에 또 그 크랭크 체이닝이 공급되면 뭐 부르기가 약간 궁색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듀라에이스에는 이런 조합 말고도 다른 조합도 공급되는데 그거는 또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 애매해지니까 그냥 이제 사이프에 나오는 T수로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당연히 T수가 크면 평지에서 힘은 들지만 스피드를 더 낼 수가 있겠죠. 반면에 T수가 줄어들면 이제 오르막 등판하는 게 있으면 스피드는 줄어들지만 오르막 등판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이 컴팩트 크랭크의 공급이 근래에는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오르막 지형이 마르니까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컴팩트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은데 당연히 이제 어필에서 유리하고 그 다음에 힘보다는 케이던스 그러니까 회전수 위주의 페달링을 하니까 아무래도 무릎에는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반대로 이제 스탠다드는 뭐 라이딩 성향이 속도 위주 그리고 또 지형이 약간 평지가 좀 많다거나 그 다음에 뭐 운동 능력이 충분히 돼서 선수들은 보통 스탠다드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뭐 48, 32, 46, 30 이렇게 구분한 뭐 서브 컴팩트 같은 경우는 그 거친 지형을 요새 달리는 뭐 그래블 바이크 혹은 그 장거리 여행용 자전거 그런 자전거에는 가벼운 기어비가 제공되어야 되니까 뭐 무거운 짐 싣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렇게 T수가 작은 조합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52, 36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 컴팩트, 뭐 세미 컴팩트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거는 이 스탠다드와 그 다음에 컴팩트의 약간 절충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전거 선택할 때 뭐 경험이 입문 단계에서는 통상 그냥 컴팩트를 많이 추천하고요. 컴팩트로 써보다가 뭐 나는 뭐 내 라이딩 성향에 따라서 뭐 다른 조합으로 옮기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쓰시는 체이닝의 T수가 내 몸에 좀 무리가 된다 하면 컴팩트 쪽으로 또 옮기는 것도 이렇게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큰 거는 53T로 하고 이거는 34T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속도도 내고 뭐 오르막 나오면은 뭐 설렁설렁 34T 쓸 수는 없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왜 곤란하냐면 어려우냐면 이 앞변속기 사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변속기의 사양을 이렇게 보면 토탈 커패시티 이렇게 총 용량 이래 가지고 16T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큰 체이닝과 작은 체이닝 사이에 이빨 그 차이를 16T를 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변속기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곰곰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전거 이렇게 보시면 로드바이크의 그 앞변속기는 부피가 산악 자전거에 비해서는 이 플레이트, 특히 안쪽 플레이트가 더 이렇게 부피가 작고 또 이 각도도 산악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산악은 그 작은 체인이 22T 이런 것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극단적인 뭐 16T를 총용량을 넘어가는 그런 조합은 이 앞변속기 호환과 작동과 관련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인 프로를 이렇게 누르시면
약간 이제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수치가 있는데, 크랭크암 길이, 뭐 크랭크암 랭스 뭐 이렇게 해서 160, 165 이렇게 쭉 수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크랭크암 길이는 통상 이 크랭크 축의 중심, 지금은 이거는 볼트로 막혀 있지만 할로우 테크2, 지금 이 자전거도 105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할로우 테크2 같으면 이렇게 공이 뻥 뚫려 있겠죠. 그 중심에서 페달이 장착되는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이 크랭크암 길이로 표시를 합니다. 이 길이가 왜 중요하냐면, 눈치채셨겠지만, 이 피팅하고 관계된 수치인데, 당연히 신장이 크고, 혹은 또 신장이 크면 인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심은 이제 사타구니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인심이라고 부릅니다. 인심 길이 보통 이렇게 하는데, 신장이 크면 당연히 인심이 길겠죠. 신장이 크신 분들은 이 크랭크암 길이를 긴 걸 쓰고, 또 반대로 신장이 작고 따라서 인심 길이가 짧은 분들은 크랭크암 짧은 거를 쓰고, 통상 그렇게 피팅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요즘은 아니지, 옛날부터 그랬지. 자전거 제조사에서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서, 프레임 사이즈가 크면 크랭크암 길이도 큰 거, 프레임 사이즈가 작으면 그에 맞춰서 또 크랭크암 길이도 작게 이렇게 공급되니까,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프레임 사이즈만 맞추면 크게 혼동열 부분이 없는데, 기존에 쓰시다가 이게 나한테 안 맞아서 티수 같은 거 안 맞아서 크랭크 세트를 교체를 한다 할 때는 이 크랭크암 길이를 반드시 확인을 해놔야 되겠죠. 왜냐면 무심코 그냥 이제 스탠다드 쓰다가 컴팩트를 써야 되겠다 해서 컴팩트를 구매하면서 그냥 크랭크암 길이를 그냥 175mm를 그냥 구매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내 거를 보니까 이 길이가 165다. 좀 극단적인 경우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피팅 잡아놨던 포지션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엉클어지게 됩니다. 이 크랭크암 길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클립 포지션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안장의 앞뒤 포지션도 이게 앞으로 더 돌출되어 버리니까 또 변경이 불가피하겠죠. 또 스템 길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피팅 포지션에서 혼동이 와버리니까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존에 문제없이 쓰던 크랭크 암 길이는 교체를 할 때도 일치시켜주는 게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크랭크암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보이나요?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음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0 이런 거 수치가 보이나요? 그래서 이 안쪽을 어떤 거는 음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자기 요 안쪽을 통상 보면 자기 크랭크암 길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표에서 이거 보면 기어 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이 체이닝을 잡아주는 이 스파이더, 이 부분이 5개냐 4개냐 그거에 따라서 그걸 표시하는 수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PC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CD에서 1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뭐냐면은 이 볼트, 잡고 있는 볼트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상의 원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그 가상의 원을 따라서 이렇게 그 지름을 이렇게 PCD라고 하는데, 그게 110m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참고로 해야 되는 수치냐면은, 나중에
크랭크 세트를 쓰다가 이 체인링이 오래 쓰다 보면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체인링만 교체할 때 그때 이 PCD를 확인하고 그 수치를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말이 어렵지. 이 수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볼트의 위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호환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 확인해야 되는 수치다. 예, BCD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시마노이스는 PCD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 밑에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프레스핏에서도 쓸 수 있다, threaded 해서 나사산이 있는 방식 BB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나사산이 있는 BB 쉘 68mm, 70m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BB를 선택할 때, 이 프레임 BB 쉘이 어떤 방식이냐. 68mm라는 말은 이 BB 쉘, 그러니까 프레임 BB 쉘의 폭, BB가 박히는 이 프레임의 BB 하단 부분, 그 폭이 크게는 이제 나사산이 있는 방식이 있고 없는 방식이 있는데, 나사산이 있는 방식의 경우 68mm는 그 BSA 방식의 BB를 선택해야 됩니다. 반대로 70mm는 이탈리안 방식인데 이탈리안 방식에 맞는 BB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BB 쉘 안에는 이 나사산이 있는 방식은 나사산이 이렇게 깎여 있는데 68mm, 70mm 그러니까 BSA 방식과 이탈리안 방식의 그 나사산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갑자기 내가 하니까 그게 나사산 방향이 언뜻 안 떠오르는데 자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B 쉘 방식의 나사산이 나 있는 방식에 따라서 잘못 BB를 선택하면 나사산 방향이 달라서 이게 장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 BB 쉘의 폭을 재보면 68mm면 BSA 방식 BB를 선택하면 되고 70mm면 이탈리안 방식의 BB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내 자전거가 이제 보고 내 자전거는 BB 폭이 68mm다. 그리고 나사산이 나 있는 것 같다. 하면 BSA 선택하면 되고 내 자전거 이름이 이탈리아 냄새가 좀 난다. 이탈리아 브랜드가 뭐가 있죠? 비앙키, 피나렐로, 그런 약간 이탈리아 브랜드에서 이탈리아 냄새가 난다 하면 이거 혹시 70mm 이탈리아 방식 아닌가?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BB 선택하기 전에. 그거를 의미하고, 그 밑에 이제 Q 팩터 이렇게 되어 있죠. Q 팩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도 피팅하고 관련된 의미인데, 크랭크 암에, 페달이 장착되는 이 바깥면에서, 잘 안 보이나요? 바깥면에서, 반대쪽도 있겠죠. 반대쪽의 바깥면, 안쪽의 바깥면, 그 사이의 폭을 이제 Q 팩터라고 합니다. 이게 146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 설명하기 좋아서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해봤는데요. 가령 이게, 이 좌우 폭이 이렇게 146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통상 좁으면 좁을수록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넓다는 의미는 페달이 좌우로 넓게 장착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했는데, 그러면 페달링을 할 때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을 주기가 약간 좁은 것보다는 약간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론의 근거는 우리가 진화할 때 일자로 이렇게 걷는데 우리 몸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에 가깝게 될수록 더 페달링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큐팩터는 좁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내 자전거에 큐팩터까지 고려하고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들이겠죠. 대회에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겠고, 내 자전거 교체를 할 때 내 자전거 큐팩터는 좁은데
이건 넓다 이러면 피팅에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뭐 큐팩터까지도 맞춰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고, 어쨌건 큐팩터는 그런 피팅하고 관련이 있는 수치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앞변속기 총 용량 설명하는 김에 뒷변속기 총 용량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영상이 길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해서 그 뒷변속기 총 용량 관계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크랭크 쪽이 뭐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니까요.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 날씨가 점점 이렇게 더워지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